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덕의 맞입니다. 오랜만에 되게 예전 그 포레스트 검프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영화가 나왔었죠. 히어라고. 아주 기막힌 네. 영화입니다. 또 감독도 로버트 저메키스고 그 두 주연 배우들도 포레스트 검프의 남녀 주연들이었던 톰 행크스와 로빈 라이트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네. 사실 이것도 이제 어떤 인생이란 걸 그렸다는 측면에서 정석적인 감동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좀 특이한 그 지점이 있죠. 마치 그 서치처럼 그 고정된 그 카메라 앵글 안에서 근데 단지 그냥 그 어떤 배우들의 연기만으로 굉장히 뭔가 좀 신박한 약간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화는 전무후무한 영화인데 시점이 한 곳에 고정돼 있고 단 한 번도 영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변하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머리가 아픈 게 야 이거 감독이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머리를 썼을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심지어는 아주 한정된 공간을 사용하는 영화 속에서도 그렇지 시점은 계속 바뀌는데 네, 심지어는 계속 단 한 곳의 장소에서만 나오는 그 타마디 나왔었던 아 그 로크 로크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토마디 혼자서 차 안에 가면서 얘기하는 게 전부인 영화인데 그 영화도 어쨌든 장소랑 주인공이 한 명이다 보니까는 계속 앵글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주는데 이 영화는 시점이 하나죠. 지금도 저희가 저 위에 이제 카메라가 하나에서 계속 똑같은 앵글에서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영화도 한 시점, 저 카메라 한 대의 시점으로만 계속 보여주죠. 다만 거기서 이제 그 공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이제 그 교차 편집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어느 시대에 살았었던 그 삶도 혹은 인간 있기 이전부터도 에서 시작을 하는데 선사 시대부터 네. 그거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스토리를 어떻게 전해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가가 굉장히 관건인데 이 영화가 그것을 해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 처음에 그 극장 들어갔을 때 이거 히어 맞지? 약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왜냐면 처음 뭐 공룡이 나오길래 뭐지? 주라기 월드인가? 약간 그랬는데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집이 있던 그곳에 막 정말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 고대 시절까지 거슬러 네. 올라가서 네. 네. 그래서 원시인도 살았었고 네. 뭐 발명가 부부도 살았었고 비행기에 미친 부부도 살았었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사실 메인은 이제 그 톰 행크스와 로빈 라이트가 맡은 그 두 부부의 얘기지만 따지면 저는 약간 솔직히 근데 그것도 이제 당연히 뭐 포스터도 이제 계속 톰 행크스랑 이제 그 네. 두 커플이 주인공처럼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 아버지의 인생에 나는 조금 더 좀 꽂혔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여러 세대가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공룡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집이 세워지기 전에 약간 뭐 길이었을 때 그다음에 네. 지어질 때 여러 이제 시대에 있었던 그 뭐 사람들과 부부들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인은 이제 톰 행크스를 비롯한 그 가족이기는 한데 톰 행크스는 엄밀하게는 그 아들이고 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러니까 몇 세대에 걸친 그 톰 네. 행크스의 가족에 그 관한 가문의 얘기. 네, 그 가문의 얘기긴 한데 엄밀하게는 그 아버지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톰 행크스보다는 나는 아버지가 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얘기가 조금 더 와닿아지는 부분도 있고 네. 톰 행크스는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의 네. 이제 약간 뭐 그런 게 있으니까는 좀 약간 좀 이제 톰 행크스는 우리가 너무 좀 익숙한 네. 그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휴머니즘 전문 배우로서의 이제 그게 있어서 그분은 뭔가 이제 뭐 캐스트 어웨이, 포레스트 검프 등등등 네. 것 때문에 뭔가 그냥 또 나에게 감동을 주겠거니 약간 마치 옛날에 그 로빈 윌리엄스처럼 그런 느낌이라서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뭔가 의도적으로 제한을 둔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맨프로머스 아니면 이제 서치. 방금 마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서치도 따지면 이제 그 캠만으로 캠 화면만으로 네.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런 신박한 영화가 있나 그렇죠. 했었는데 사실 서치도 이제 그 캠이라는 그 이제 주제를 어떻게든 안 놓을 뿐이지 사실은 앵글은 또 되게 다양하게 네.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딱 고정. 물론 이제 또 그 단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막 이제 옛날 그 뭐 아메리카 개척 시대로 갔다가 네. 또 원 시대로 갔다가 이제 그렇죠. 그걸 이제 잘 활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이 시점은 계속 고정된 채로 그렇죠. 네, 간다. 가끔씩은 이제 그 아메리카 개척 시대랑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이 톰 행크슨의 그 가족 더 이전에 약간 또 네. 다른 가족들 몇몇 살았던 약간 거, 그 발명가 가족이라던가. 네, 가족이 네, 나오긴 네, 하는데 근데 전 약간 좀 의아했던 게 굳이 근데 그 나머지 두 가족 얘기 나올 필요 있었나 좀 싶긴 하더라고 솔직히 난 좀. 근데 이제 단조로움을 줄이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다 보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 이제 생겨난 이후에 아무리 이제 지금 뭐 고도로 기술과 과학이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여기 보면 굉장히 원시 시대부터 나오는데 그때부터 했던 일은 같단 말이에요. 네, 사랑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만나고 낳고, 예,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뭐 다시 뭐 죽었다가 또 돌아가고. 아이 갖고 커서 뭐 다시 그 대를 잇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쭉 어느 시대 어떤 사람 어느 인종이든 간에 다 똑같다. 그걸 약간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처음에 이제 굉장히 지구의 역사에서 네. 그 초창기 때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 이게 인간이란 종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그렇죠. 종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장소에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지만 사실은 인간이든 종이든 생물체라는 종은 다 비슷비슷한 게 아닌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종을 번식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 보다. 네. 그래서 저는 보고 나서 뭔가 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야, 저 큰 우주에서 나의 존재는 얼마나인가 이런 생각을 드는 것처럼 이 지구의 역사에서 이 긴 시간 속에서 지금 나의 시간은 사실 진짜로 굉장히 짧겠구나. 짧지.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좀 그런 영화였달까.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런 어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뭐 이제 그렇게 약간 곁가지 같은 약간 좀 그런 가족들의 얘기가 나온 네.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초반에는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소소한 삶이기 때문에 어떤 스펙타클한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쭉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눈물이 나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확실히 난 그래도 굳이 그 선호 가족의 얘기가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딱 그 톰 행크스 가문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난 그 생각. 왜냐면 그 다른 가족들 나오는 바람에 초반은 약간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 난 초반에는 약간. 왜냐면 이제 그 발명가 부부도 굉장히 뭐 흥이 많은 사람들이라 네. 뭐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나는 근데 뭐 굳이 내가 이 얘기까지 다 봐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 미친 남자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흑인 가족들 뭐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비중이 애매하길래 나는 이게 편집 과정에서 뭔가 조금 다른 가족들 얘기까지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올 필요 없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영화가 짧아지겠죠. 그런가. 근데 저는 조금 그 나머지 가족들 얘기는 약간 조금 계륵같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빼도 내용 진행에는 딱히 상관이 네.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왜냐면 오히려 제가 그 아버지가 더 주인공 같다고 한 이유가 그 초반에도 이제 아버지가 원래 그 2차 대전 이제 참전 군인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그 폴 베탄이죠 이제 그 비전 네. 마블에서 따지면 그 실제 배우는 그 배우가 톰 행크스보다 더 나이가 어린데 아빠로. 네, 아빠로 나오고 따지면 이제 또 이 영화가 내세우는 그게 있지 안티 에이징 기술. 네. 그래서 마치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그 두 남녀 주연 배우가 네. 사실은 거의 그 말년에서의 모습에 더 가까웠을 그렇지. 텐데 맞아. 예, 그 배우 실제 배우분들은 그렇죠. 톰 행크스도 굉장히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저는 솔직히 이거 예고편도 되게 깜짝 같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신기하긴 했습니다. 진짜 젊은 시절 그대로 해놨네. 네. 그래가지고 다만 이제 마지용도 그랬지. 목소리가 늙어 있다. 그건 마치 뭐 그 카지노에서 최민식님이 젊다는데 그냥 지금 최민식님이 가발 쓴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약간 뭔가 그 목소리는 이미 너무 늙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카지노는 그냥 지금의 몸에서 그냥 주름만 없앤 정도의 네. 느낌인데 여기서의 톰 행크스는 진짜로 젊을 때 모습. 네, 어려지고 젊은 모습을 여기서 이제 재현해내고 있어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사실 CG 기술의 퀄리티는 뭐 비교 불가긴 하지. 네. 카지노랑은. 그치. 진짜 여기서의 그 젊을 때의 모습은 진짜
우리가 옛날에 그 빅에서 봤던 네, 맞아요. 그 정말 풋풋하고 젊던 그 맞아요. 톰 행크스의 모습이라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역시 헐리우드의 CG 기술력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군인이었던 아버지 부부가 이제 그 집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나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거의 한 4대 가까이까지 그 집에 살았어.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집은 대체 뭐 총 넓이가 얼마나 되길래 거의 대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가족이. 그래가지고 야 정말 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손자의 그 손자의 자식까지 참 정말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핵가족화가 이미 진행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대가족을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국딩일 때도 막 아주 우리나라가 뭐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 점점 뭐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네. 찾아볼 수가 없다 막 그런 걸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나는데 교과서에 나왔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점점 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네. 이제 옛날처럼 시골에 막 무슨 뭐 한 7남매, 8남매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이제 한두 명만 있는 핵가족이 되고 있다. 뭐 세 가족만 있는 이제 그런데 오히려 그 이 영화를 보면서 막 진짜 어떤 근데 또 그 북적북적함의 어떤 또 뭔가 그 훈훈함 대신에 물론 여기 나오는 이제 그 톰 행크스의 이제 와이프는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 네. 우리 언제 우리 집 언제 사 언제까지 우리는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아야 돼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네. 그리고 나는 이제 또 이 아버지의 캐릭터가 되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진 게 사실 아버지가 뭐 그닥 그렇게 뭐 살갑거나 네. 다정한 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의외로 또 막상 또 막 또 뭐라 그랬다가 또 자식이 또 하면 또 다 또 그건 또 용인해줘 또 보면은 모든 게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처음에도 또 이제 톰 행크스가 이제 아들인데 덜컥 또 이제 여자친구 임신 네. 시켜서 나 결혼해야 돼요 막 하니까는 또 막 그러니까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막 했는데 또 막상 다음 장면 결혼식 하니까 또 되게 열심히 사진도 찍어줬대요. 그 어릴 때부터 찍었던 그 이 코드 길이가 네, 짧은 그 사진기를 그래서 아빠가 뭔가 되게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약간 네. 윗세대의 가부장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 하는 행동을 보면 좀 은근히 약간 좀 귀여운 면이 네. 까칠한데 네. 또 막상 또 그렇게 막 못되고 결국은 아버지가 아니라 또 자식이 또 한다 그러면 또 다 그냥 또 다 용인해주고 네. 또 받아주고 또 젊었을 때는 굉장히 그게 좀 딱딱거렸는데 또 나이 들고 나서는 또 어느 정도 또 뭐랄까 좀 본인도 그 모진세 풍파를 겪으면서 약간 조금 좀 순화된 네. 느낌이 있고 마지막 가서 그 아버지가 이제 거기 뭐랄까 그 메인으로 쓰는 그 소파? 소파 거실 네. 거기에 이제 침대가 놓여지는 막 그런 그렇죠, 장면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제 거의 가시기 전에 네. 요양하실 때 네.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아버지가 이제 가시기 전에 그때 장면들도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 네. 이 영화에서 무슨 뭐 다 아버지건 그 아들이건 다 평범한 중산층으로서의 네. 어떤 삶을 쭉 그냥 보여준 건데 근데 단지 그걸 보여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가슴이 짠해지고 사실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버지는 약간 까칠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또 온화한 네, 어머니였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단지 이제 그 두 부부가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자식들 낳아서 한 4-5명 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네. 한 열 몇 명이 이제 그 집에서 산단 말이야. 난 그리고 뭔가 내가 옛날부터 좀 그 미국 영화를 보면서 의아한 게 있는데 전 옛날 그 제리 맥가이어도 제가 보면서 그 주인공 커플이 다른 자기 뭐 가족들 다 있는데 그 성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다 그 바깥에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러는데 좀 미국인들은 그냥 저래도 되는 건가? 약간 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민망하지가 않은 건가? 미국인들 그런 거를 좀 약간 그러니까 성행위를 우리는 약간 좀 너무 좀 터부시하다 보니까는 뭔가 좀 금기시하다 보니까는 약간 안 좋은 거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좀 세뇌가 됐는데 거기서 약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저는 옛날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프렌즈라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히트를 쳤던 그 시트콤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시즌 10까지 갔었던 그 시트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팬이라서 그 뭐 옛날에 영어 공부한답시고 그걸 굉장히 많이 돌려봤는데
거기 보면은 중간에 그 주인공 그 급인 거의 어쨌든 거의 제일 메인인 로스랑 그 머니카 남매가 나오는데 네. 그 남매가 그 뭐 술 취해서 뭐 저거였나 하고 그 화장실에 그 모니카가 그 욕조 있는데 갇혀 있었는데 거기 그 화장실에 그 모니카의 부모들이 와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거를 그 딸이 거기서 듣고 아 안돼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거기서 나오는 그 거기서 성행위에 대한 그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프렌즈에서. 근데 그게 미국에선 12세 관람가가 굉장히 연령 등급이 12세. 낮단 말이에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성행위, 그다음에 이제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성행위는 너무나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약간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음, 뭐 그런 소리가 좀 들리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들어가지고 그러게.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그런데 굉장히 민망하지 좀 한국에서. 민망한데라고 생각할 생각이 들 건데 네. 여기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좀 덜한 것 같긴 하다. 그래서 그 제리 마커도 막 자기 엄마 밖에 다 있는데 뻔히 소리 오히려 엄마가 그 소리 들으면서 흐뭇해하고 있게 있어가지고 아 우리 딸이 해피타임을 보내고 있구나. 네. 그런 참 정말 저 서양인들의 정서. 그래서 여기서도 톰 행크스가 아니 다른 식구들 밖에 다 그 방에 있는데 그렇지. 소파에서 뭔 생각으로 저걸 한 거지 약간 좀 의아하길래 그러니까 동생들이 막 보고서 얼레리 꼴레리 막 하는 거 되게 야 저게 진짜 그렇지. 미국인들의 그건가. 아버지가 막 그렇게 톰 행크스가 막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도 또 달가워 하지 않았고 이것도 약간 역시 다 만국 공통인가 그런 것 뭐 같아요. 그런 거 예술한다 그러면 네, 별로 네. 그닥 부모님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어 이 자식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간 공통적인 정서인 것 같긴 해요. 야, 너 그걸로 밥 벌어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냐? 대번에 아버지가 바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림 그리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애까지 만들어 왔어. 그러니까 더 이 생각 없는 자식 미친놈 하는 것도 막상 또 그냥 또 다 용인해주고 또 잘 살고. 어떻게 그리고 보면 약간 좀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식으로 여기서 이제 그 톰 행크스의 엄마 아빠가 뭐 엄마는 워낙 뭐 착한 네, 분이셨으니까 그렇긴 긍정적이고, 한데 네. 아빠도 어떻게 보면 뭐 땡땡거리고 약간 반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엔 들어주게 되는 약간 좀 네.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계속 약간 이제 그 보면서 또 이 노화 과정이 쭉 나오니까 네. 그 모든 등장인물들의 그래서 난 왠지 느낌이 아버지가 먼저 가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먼저 네. 가시길래 나도 뭔가 그 엄마 돌아가실 때 약간 좀 왠지 이제 엄마가 워낙에 약간 그 살가운 성격이고 네. 정말 명랑하고 온화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또 엄마가 죽을 때 되게 슬프더라고 되게.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집에서 옛날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여기서 이제 톰 행크스의 엄마 아빠가 우리 세대의 엄마 아빠랑 약간 비슷한 네, 뉘앙스고 그렇죠. 네. 톰 행크스가 약간 내 때 약간 비슷한 네.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때 보면 아버지는 대부분 가분약적이고 네. 엄마가 자식과의 아버지의 그렇지. 약간 좀 연결고리로 가교 역할을 해주시지. 근데 그런 엄마가 없어지면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그렇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지. 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굉장히 그 완충제와 맞아요.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그치. 해주신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살갑던 어머니가 막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전까지는 약간 휠체어 타시다가 이제 결국에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난 의외로 아버지가 좀 수명이 그 연세가 기시길래 그래서 의외로 되게 오래 사시네 아버지가. 근데 나 계속 그 시종일관 아버지가 분명 까칠한 캐릭터인데 네. 계속 또 보면 아들이 잘 놀아 되게 보면 맞아요. 귀엽게 네. 오늘 내일 하는 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약간 또 아들한테 약간 장난을 친단 말이야. 막 농을 치길래 네. 아버지 뭐 했어? 뭐라고? 아, 들리는데 그냥 이걸 못 척하네. 뭐라고? 그래서 아 재미없어 그만해요. 그런데 막 뭐라고? 막 저런 거 보면 또 아버지가 은근히 그렇게 까칠하지만은 또 아는 것 같은데. 맞아요. 또 그렇게 되게 그 먼저간 아내를 엄청나게 그리워한단 말이죠. 그 이제 젊을 때 찍은 그 부부 사진 네. 거기 거실에 놓여져 있는 거 그 액자를 보면서 특히 이제 거의 아버지가 거의 가시기 직전에 아내 사진을 보면서 그 아내가 자기가 출근하기 전에 항상 아내가 나가는 거 있단 말이야. 아, 그치. 시계, 지갑, 열쇠, 열쇠, 키. 어.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와치 월렛 키스 이거였는데 이제
그래서 그 키스가 이제 그 키스의 의미가 돼가지고 딱 그 자기 아내 사진 보면서 너무 그리워. 당신이 항상 하던 말 있었지. 어찌 원래 키스하면서 진짜 키스를 하더라고 그 사진에다. 그래서 내가 그 장면 약간 좀 울 뻔했죠 되게. 그래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이제 아버지도 가셨고.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부의 얘기와 따지면 저는 이게 약간 좀 공동 주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때 부부의 얘기와 이제 이 톰 행크스 부부의 얘기. 아버지 부부, 아들 부부. 네. 저도 그래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인생의 흐름을 보여준 게 따지면 이제 톰 행크스 당연히 젊을 때는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네. 했는데 당연히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화가가 되지 못했죠. 그 포기했고 그 자식이 나오면서 네. 딸이랑 그 나오면서 당연히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평범한 직장에 취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막 그 그림 엄청나게 막 이렇게 작업한 거 네. 쌓여 있었는데 네. 캔버스가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다 그걸 싹 다 치우면서 네. 난 이제부터 직장에 갈 거야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씁쓸한 장면이죠 되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저 인생의 흐름.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하는 예술로 돈을 못 벌으니까는 특히나 그것도 이제 본인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가면서 그 꿈을 좀 쫓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처자식이 딸리면 네.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래서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도 뭔가 예술을 추구하고 싶었지만 금세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는 한때 젊은 날의 잠깐의 꿈이었던 그런 게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 남자는 계속 이제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고. 네. 근데 또 이제 지금 이 와이프는 또 와이프대로 계속 염원을 했죠. 꿈꿨죠. 우리 언제 이사 가냐. 이사.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 댁에서 저 이제 부모님과 그 시동생들과 언제 저렇게 부대끼며 살아야 되냐. 이제 또 서양은 항상 그게 있으니까 뭔가 약간 뭐 추수감사절 그거 할 때마다 이제 그래서 여기도 그 고정된 그 앵글에서 테이블 십몇 명이 모여 있는 그 가족이 항상 나오잖아. 네. 거기서 이제 항상 아버지가 상석에 앉아가지고 뭔가 가장으로서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매번 그거를 몇 번을 바꾸면서 이제 와이프는 우리 대체 돈 언제 모아서 언제 이사가 우리 집 언제 생겨 지긋지긋해 나 시부모님이랑 시동생들이랑 이제 우리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난 미쳐버리겠어 막 계속 했어.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영화 스토리상으로 너무 현실적으로 당연히 이제 남편은 이제 조금만 참아 몇 년 뒤에는 우리 갈 수 있어. 우리 월급 언제 돈 모아가지고 갈 수 있어. 그 몇 년이 결국 이제 늙어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결국 못했지 그거를.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50세 생일이 됐을 때 그 이제 생일 케이크를 부는데 또 처음엔 그냥 그게 뭐 어떤 남편과 주변 친구들의 막 되게 감동적인 자리였는데 갑자기 자기 이제 한탄 넋두리 되는 그 장면 돼가지고 저는 파리에 가보고 싶었죠. 근데 맨날 5년 뒤 뭐 10년 뒤 하다가 결국 여태까지도 못 갔네. 이런 개 같은 내 이러면서 이제 됐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참 근데 이제 또 사실 그것도 조금 이제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그것도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거든.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톰 행크스의 와이프 캐릭터는 이제 좀 되게 진취적인 편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렇게 꿈꾸고 추구했던 거는 꼭 그렇게 실행해야만 하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 같은데 남편이 계속 거기에 못 맞춰주니까는 이제 계속 한으로 남아서 난 그때 50세 생일 그 케이크 볼 때 나는 저 정도로 저게 저렇게 한이었나 약간 생각이 들 정도.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에휴 나는 뭐 그렇구나 하고 좀 순응하고 살 법도 한데 계속 자기가 젊을 때부터 꿈꿔왔는데 여태까지 못 이뤘다는 걸 되게 좀 슬퍼하길래 그래서 기어이 그 나이 들어서 이혼한 것도 따지면 사실 보통의 좀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는 이제 이미 여기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또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기어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뭔가 또 나의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결국 이제 사실 뭐 인간적으로 나빴던 건 아니지만
어떤 자기 개인의 음. 뭔가 항상 그 마음 한 켠에 좀 해결되지 못한 네. 채워질 수 없는 음, 그것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혼한 측면이 좀 강하죠. 네. 또 왜냐면 또 좀 안타까운 게 막 톰 행크스가 자기네 집 새 집 설계도 막 그려왔잖아요. 아, 그래서 또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아내에게 또 그 기대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치. 아, 기대심을 줬죠. 네. 차라리 기대를 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냥 안 보여주는 게 나았던 네. 건가. 괜히 그거 막 내가 다시 옛날 솜씨를 발휘해서 내가 설계를 했어,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만들 거야, 막 당장에 이제 막 조만간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국 안 됐기 때문에 그치. 기대가 그만큼 실망이 컸다. 네. 음. 다행히 그 딸이 이제 약간 좀 청소년기를 봤을 때 왠지 삐뚤어질 것 같았단 말이야. 하지만 뭔가 약간 사춘기가 오고 네. 좀 툭툭대고 약간 중이병 걸리고 약간 음. 그런 왠지 약간 불량 소녀가 되는 건가 약간 했는데 생각보다 멀쩡히 그러게. 대학 가가지고 막 네. 되게 번듯한 직장을 얻어가지고 변호사였나 그거 돼가지고 네. 로스쿨 가가지고 그래서 그치. 또 중간에 약간 좀 그 미국 영화 전형적으로 삐뚤어질 때 약간 막 좀 이게 로커 같은 복장을 막 하고 막 뭔가 막 그런 좀 센 음악을 듣고 막 하길래 쟤 좀 이상한 약간 그래. 삐뚤어지는 건가 싶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네, 않았다. 번듯한 직장을 가져가지고 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후보면 집을 물려주잖아요. 니네 이 집 가져라. 네. 여기서 살아라. 우리는 이제 우리 부부는 딴 데 약간 더 시골 가가지고 요양할게. 근데 저는 근데 뭐 나는 근데 그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했거든. 난 솔직히 이게 뭔 부모님이 집 물려주는 게 어디야. 근데도 와이프는 싫어하더라고. 이 집 싫어. 나는 딴 데 더 어. 좋은 집 살고 싶어.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집값 지옥인 한국인이다 보니까는 이게 좋게 부모님이 저 정도 집을 그냥 공짜로 주면은 땡큐 아닌가? 난 이 생각을 했는데. 땡큐긴 한데 이제 그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집을 준다는 얘기는 니네 죽을 때까지 이 집을 지켜라라는 약간 의미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이 집이 싫은 거지. 그래도 이제 근데 난 다만 이제 그래도 사실은 그 와이프가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라이버시가 없는 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미 그 시점에는 막 다른 형들도 다 떠났고 다 독립했고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두 부부만 산다면야 뭐 그렇긴 하죠. 나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와이프는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네.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나는 저렇게까지 질색할 정도일까라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게 뭔가 그 사람한테 굉장한 한이었는지 네. 그 집을 못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 그리고 뭐 해외 여행도 못 가는 자신 네. 그런 게 싫어가지고 이제 결국 이혼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그 한을 푼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결국 또 이제 마지막에는 좀 치매에 걸려서 또 그렇게 뭔가 그래서 이제 이 첫 장면과 끝 장면이 또 같은 건데 첫 장면 이제 늙은 톰 행크스가 나서 그 의자를 네. 이렇게 나란히 놨었잖아요. 그 놓은 게 이제 뭔가 지금 기억을 잃어가는 네. 자기 어떻게 보면 전 와이프한테 다시 우린 여기 살았었어. 그쵸. 우리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이제 어떤 노인들이 이제 추억을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 그리고 또 중간에 그렇게 또 이혼한 다음에 톰 행크스가 다시 그림을 다시 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저는 그 장면도 마치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또 나 이제 음악을 그만뒀어. 음악은 이제 내 인생에 없어. 근데 음원도 다 싹 다 없애버리고 내 그 멜론 그런 데서. 근데 그랬었는데 제가 최근 1, 2년 전에 다시 막 기타를 다시 사고 이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기타가 다시 있고 막 이펙터를 열나 좋은 걸 사고 막 하면서 내가 역시 나는 변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톰 행크스가 그거를 네. 다시 이제 그림을 캔버스를 꺼낼 때 약간 뭐 그런 느낌이랄까. 네. 좀 그런 반가운 느낌과 희열이 있었어야 돼. 나 그림 다시 그린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약간 감동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생활에 치여서 어쩔 수 없이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이 그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약간 이제 벗어나서 내 꿈,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뭔가 이제 하는 그게
뭔지 모를 약간의 좀 이런 그 울컥하는 좀 그런 감동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음. 그러니까 누구나 노화를 피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각자 뭐 진짜 무슨 뭐 어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 금수저 상위 뭐 0. 몇 프로가 아닌 이상은 다들 어떤 현실에 치이고 다 조건에 치여서 여기서도 이제 딱 그렇게 톰 행크스도 그때는 내가 또 가족들 부양하느라 꿈을 포기했지만 지금 또 이렇게 뭔가 여유가 생겼으니 네. 다시 해볼까 약간 또 그렇게 되는 것도 다 어떤 인생의 흐름이란 부분에서 좀 그래서 유독 이제 저는 이제 요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그 부모님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약간 그걸 볼 때 그러니까 또 인간의 그 뭐 아직까지는 어떤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그 피할 수 없는 노화 그리고 어떤 한정된 수명이란 부분에서 다들 다 그냥 젊은이였고 쌩쌩했고 다 잘 뛰어댕겼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아버지도 막 걷기 힘들어서 막 그렇게 보행기 쓰고 사실 그것도 뭔가 저는 그러니까 전 되게 좀 옛날부터 많이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 대체 인간이란 이 자기 안에 이 본질은 변하지 않을 텐데 왜 이 겉껍데기라는 이 육신이라는 겉껍데기가 그렇게 변화하면서 자기가 아니게 되는 걸까? 저는 약간 그게 항상 좀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솔직히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요양사를 다니시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그 노인분들의 얘기를 제가 듣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니 누군들 불편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다 잘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다 움직이고 싶지. 근데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에 네. 시력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네. 그러면서 점점 뭔가 지팡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빨리 걸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난 항상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찾아오겠지.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거를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 건가 생각을 나는 항상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별 탈 없이 뭐 잘 살고 있지만 근데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게 왔을 때 그럼 나는 과연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뭐 지금부터라도 약간 그런 날이 왔을 때를 되게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이 참 드는데 그래서 그게 뭐 정신적으로건 육체적으로건 참 어떤 그 순응해야 하는 어떤 인간의 삶이라는 것에서 되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 영화는 어떤 시각적으로 그렇게 젊은이 때 모습에서 완전 노인 됐을 때까지 네. 쭉 보여주니까 그렇지. 난 그게 참 뭔가 좀 약간 슬픈 약간 조금 삶이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수연이도 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거에 대해 생각했다고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죽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옛날에 그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그 국딩 때 그 시내 촬영에 있었던 무한궤도 노래 중에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뭔가 이제 소름이 끼치면서 그러게 내 생에 끝나면은 과연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항상 잘 때마다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할 텐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깨지 않는 게 죽음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 그러니까는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아니 결국 그렇게 따지면 사회적으로 내가 돈과 명예 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죽고 나면은 그냥 내가 그 생을 살았었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뭐 아름다운 추억이나 기억들을 가져가는 거지. 아니 그 내가 100원짜리 한 장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돈은 그냥 내가 생을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도구로서 필요한 거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 뒤에 약간 저는 뭐 돈과 명예라던가 그런 것들은 딱히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그 욕망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유한한 삶에서 그 물질적인 것들이 나의 행복에 그렇게 크게 내가 이제 뭐랄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도록 그 인생에서 많은 경험과 그다음에 좋은 추억과 이런 거를 쌓는 거를 조금 더 큰 부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뭐 보이는 게 뭐 돈이나 뭐 물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약간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고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그 지난주에 그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그 막역한 친구한테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가 왔거든요. 예.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의 삶이 굉장히 이제 파란만장하단 말이에요. 파란만장. 원래 그 친구의 그 꿈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여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다가 애가 생기면서 뭔가 본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삶이 갔단 말이에요. 가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본인 말로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뭐 잘 사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왜? 막 그랬더니 나 와이프랑 이혼했어. 딱 그러더라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가 싶어서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약간 예상을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걔 말이 와이프랑 이혼하면서 이제 양육권 때문에 이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립이 된 상태에서 가족 문제에 신경 쓰다 보니까는 회사에 신경을 못 써. 그래서 회사가 망했어. 잘 안 됐어. 어쨌든 다른 데로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이혼당해 일 잘려 한 상황에서 이럴 수가. 계엄이 터진 거야. 아. 그러니까는 걔 입장에서는 이 안팎으로의 스트레스가 네.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막. 개인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네. 지금. 그래서 야 그러고 나니까는 진짜 나 번개탄 사러 가려고 그랬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이해가 가면서 번개탄 사러. 진짜 야 이 상황은 진짜 견디기 되게 힘들겠다 안팎으로. 그래서 하는 말이 이그 새누리당 이 파시스트 미친 사이코놈들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너무 이해가 가는 것이 그게. 그러게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뭐 정답이란 게 있을 수는 없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이런 뭔가 인생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영화 같은 거를 보면서 든 생각은 그냥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일단은 최대한 최선을 다하여 그러니까 노화를 좀 이제 늦추고 관리를 열심히 하고 뭐 그래도 이제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일단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며 그리고 이렇게 노년이 됐을 때는 또 그 노년의 나름대로의 그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제 그 해철이 형님의 노래 중에서 50년 후의 내 모습이란 노래가 있는데 저도 되게 뭔가 물론 실제 이제 결국 해철 형님은 이제 50년 후에 그 모습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참 안타까운데 저는 그거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정말 가사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생각했을까 생각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젊으셨을 때 쓴 가사인데 맞아요. 아니 거기 보면은 그 랩 가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 소름 끼치는 게 내가 벤치에 앉는 늙은 사람을 봤다. 근데 그게 50년 후에 내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절규하는 듯한 그 가사가 나오는데 그 신해철 형님 본인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때 자기가 굉장히 좀 애늙은이 같았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실제로 20대 뭐 초반에 쓴 가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철학적이고 인생에 통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드는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 꼬맹이 그러니까 20대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애죠. 애고 꼬맹이일 텐데 진짜로 어떻게 그런 가사를 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렸을 때 20대 형인 신해철 형을 굉장히 나보다 그 나이가 많은 큰 형으로 어른으로 생각을 하니까는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20대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그런 걸 써가지고 이야 어떤 기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 영화도 그렇고 수현이가 방금 말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인생이란 그리고 내가 그 이 몸을 입고 태어나 가지고 그 해야 되는 거는 뭔가 혹은 하고 싶은 것은 뭔가 엄밀하게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정제하는 난자를 만나 가지고 생명을 잉태한 생명으로서 종으로서의 그 생명체로 한 개체로 태어나서 그 육체를 그
죽음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생명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통념이라던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성공의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 받다 보니까는 뭐 이 정도 평소에 살아야 되고 몇 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뭐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고 뭔가 그 사회가 바라는 듯한 그런 게 있지만은 엄밀하게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살아남는 게 목적인 건데, 거기서 이제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런 걸 해야 되고 자꾸 우리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주입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뭐 몇 살이 되면은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혹은 몇 평짜리 집에 혹은 내 자산은 이만큼 부동산은 뭐 어디에 땅,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는 비교 우위에 서야 되고, 경쟁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을 다 내가 밟고 올라갈 경쟁 상대로서 친구들이 다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 시스템에서 뭔가 길들여진 채로 계속 그런 것들을 10대, 20대, 30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이 돼서 어른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학교에서 그렇죠. 우열을 똑같죠. 가리고 뭔가 서로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경쟁 사회의 모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무한 경쟁 사회. 네. 그래서 뭔가 친구들 사이에서,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제가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좋은 차 끌고 넓은 집 살면은 내가 왠지 약간 더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 50년 후의 내 모습을 보면은 그 노후연금 사회보장 편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벤치에 앉아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싫어. 그 가사가 저도 너무 공감이 돼서, 나도 노인이 되면 또 노인이 됐을 때 그 나름대로의 그렇죠. 멋짐을 추구하며 또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행복할 수 있는 그걸 모색하고 싶다라고 일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겉모습만 노인이 되다 뿐이지, 옛날에는 저는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되게 전혀 웃기는 게, 지금의 입장에서 이제 40대의 내 모습을 생각해, 지금 제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내 국딩 때든 뭐 중딩 때든 고딩 때든 뭐 성인이 됐을 때도 딱히 20대 30대랑 지금 달라진 게 없는데, 네. 그냥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지 딱히 이렇게 뭐 큰 변화를, 물론 뭐 약간 더 뭐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로 내가 더 무슨 20년 30년을 산다 그래도 많이 안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나이의 숫자만 올라갔을 뿐.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영화도 보면은 뭐 여기 주인공들이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그치.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 갔을 뿐이야. 하지만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뭐 꼭 무슨 뭐 역사 이름을 남기거나 네. 무슨 뭐 출세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뭐 성공했다. 네. 뭐 그것만이 뭐 가치 있는 삶이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 전에 다른 작품들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퍼펙트 데이 같이 그 영화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썸네일을 가치 없는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이 가족들의 삶도 다들 그냥 훈훈하게 잘 살다 가셨다. 네, 맞아요. 그 결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맞습니다. 결국 다시 그 부인을 만나서 그 추억을 얘기하면 그냥 그거 뭐 서로 아름다웠고 추억이 있었고 어떤 그 기억들이 아름다운 그거 있었으면 된 거지, 뭐 무슨 막 뭐 자산을 몇 억을 뭐 모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쭉 조명했을 뿐이지만 그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뭔가 가슴이 훈훈해지고 네. 눈물이 나고 그렇죠.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주인공네 집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잘 나가는 집도 아니고 네. 유명인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줄 거예요. 이 사람들. 평범한 서민들의 그냥 삶이죠. 네, 이 사람들의 삶은 아무도 몰라줄 삶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조명이 돼서 영화적으로 관람을 하니까는 뭔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삶인데, 그냥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삶을 그냥 굴고 있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보는 우리는 그게 감동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저도 퍼펙트 데이즈랑 비슷한 결을 느꼈는데, 네.
그게 저는 퍼펙트 데이즈에서 느꼈었던 그 일상의 소중함, 일상의 그렇지. 아름다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와 이 시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일상. 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빨고 있어도 그 장면도 굉장히 멋있을 수 있는 거고 여자친구를 기다리느라 뭐 여자친구 집 앞에서 혹은 어디 뭐 카페에서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장면도 멋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고뇌에 휩싸여 가지고 혼자서 뭐 바 테이블에 앉아서 뭐 맥주든 소주든 한 잔 하고 있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친구랑 뭐 이렇게 뭐 수다 떨면서 굉장히 시시껄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들 그 친구들이 와 하고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거를 만약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특정 애니메이션의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우리 모두의 삶에 아름답지 않은 순간은 없고 그거를 내가 아름답게 느끼느냐 혹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가치 없는 시간으로 내가 그거를 그렇다라고 생각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모든 우리가 사는 순간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영화들 혹은 이 영화를 보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더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사랑스럽게 대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마지막에 엔딩에서 이렇게 톰 행크스가 이제 막 그 과거 얘기들을 해주니까 잠깐 기억을 찾아요. 네. 와이프가 이 집에서 살았었어. 네. 난 이 집을 좋아했어. 아,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앵글이 바뀌면서 와, 이제 멀리 이렇게 그 집을 이제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시점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영화 끝날 때 고정돼 있던 시점을 처음으로 이제 변화시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엔딩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와이프의 난 이 집을 좋아했었던 기억을 찾는 네. 정말 감동적인 장면으로 이제 그 장면조차도 나랑 같이 본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근데 저거 실제로는 일시적으로만 잠깐만 기억 돌아온 거고 이제 뭐 보통 치매 노인들이 이제 가끔씩 뭐 그렇죠. 예, 일시적으로 예. 돌아오는 거니까. 네. 물론 이제 이 영화가 이렇게 그냥 해주면서 이제 정말 감동적으로 끝나서 그렇지 실제로는 또 저거 난 이 집을 좋아했어 그랬다가 누구세요? 그렇죠. 이럴 확률이 높다.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잠깐의 순간조차도 아름다웠던 거 아닐까? 맞아요. 행복했던 거 아닐까? 음.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삶은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슬픈 일이 있었던 간에 그러니까 딱 그 어떤 그 장면에서 갑자기 딱 검은 화면 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딱 군대를 갔을 때 그 생각을 했다. 내가 딱 훈련소 들어가는 딱 그 순간 화면이 검게 페이드 되며 2년 후 난 그걸 바랬다. 아니면 또 막 내가 어떤 내 나름대로 영광의 순간에 막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딱 이렇게 검게 화면 되면서 끝나 스태물이 올라가. 그러면 참 좋겠지. 아니면 막 너무 안 좋은 일일 때 딱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안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간에 우리가 뭐 정말 딱 그 순간에 바로 죽지 않는 이상은 우린 또 그 다음날 그 환희를 느꼈던 뭐 절망을 느꼈던 간에 또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또 나 오늘 또 이제 이어진단 말이지 연속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사람은 그 생물학적 죽음을 맞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우리에게는 다음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또 다음 날이 있고 다음 날이 있고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대로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뭐 좀 좋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네. 또 이제 이런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런 매체들을 보면서 한번 내 삶의 이제 자세를 한번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벌써 지금 한 2월, 3월 요 타이밍인데 좋은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히어를 봤을 때는 일단 히어가 또 그다음 미키 17 나와서 미키 17이 최고구나. 근데 또 브루탈리스를 보고 브루탈리스가 최고구나 지금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 세 영화는 아직까지는 가장 인상적인 네. 영화였던 것 같긴 합니다. 탑 3입니다. 네. 히어, 브루탈리스트, 미키 17. 그래서 벌써 지금 초반부터 연초부터 이런데 그러게. 얼마 더 좋은 영화가 나올래나. 올해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왠지.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또 이제 그 리퀘스트가 있어가지고 포레스트 검프도 네. 했었는데 아마 포레스트 검프를 좋게 보시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히어란 영화도 네. 굉장히 또 이제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맞아요. 휴머니즘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 뭐 이렇게 휴머니즘 좋아하시면은 네. 만족스러울 영화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시금 역시 로버트 저메키스다. 대단하다. 네. 이 감독은 굉장한 감독이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의 최고의 영화는 백투 더 퓨처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연출했었고 그 뒤에도 이제 여러 작품들 좋은 작품 많이 찍으셨죠. 이분 뭐 콘택트라던가 무슨 뭐 아까 말한 그 저 포레스트 검프라던가 유명한 작품들 많이 찍으셨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좀 특이한 그 아이디어를 이거를 아마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현해내기는 이 감독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디어를 상정했어도 야 이거 영화 이걸로 하는 걸로 어떻게 영화를 만드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잘릴 것 같은 커트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제작 시점부터 안 될 것 같은데 이분 급이니까 이게 좀 가능했었던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실험적인 시도를 한 거라서 그런 이제 이런 제약이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의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그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쭉 나왔었던 그 일상의 평범함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으면 이 영화는 정말 가치 있다. 그렇죠. 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